내용을 간추려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사람의 내용을 핵심만 간추린다면 우리가 들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의 내용을 핵심만 간추린다면 우리는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문단으로 넘어가서 들은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는 듣는 목적, 아는 내용이나 경험 등을 떠올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낱말을 포함하여 메모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듣는 동안에 겠네요. 여기서는 듣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거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하거나 도형을 그려 정리하기, 수직선 내용 정리하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두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볼 수 있고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대해서 배웠다면 듣고 난 후에, 들은 후에도 전개가 되어 있죠? 들은 후에는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를 하거나 도형을 그려 정리하기, 그 다음에 수직선의 내용 정리하기.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걸까? 바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인물과 만약에 사건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약간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하고 도형을 그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직선의 내용 정리하기. 수직선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건, 몇 번째 사건이 이렇게 옆에다 쓰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듣는 중에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듣는 후에도 내용을 정리하고. 내용을 간추려 쓰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2번,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2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즉, 중심 문장들을 찾아내서 적절하게 연결하여 글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심 문장을 이어주는 말로는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중심 문장을 이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흐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다면 전체 이야기를 다 듣는 것보다 내용이 짧아서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거의 장점이겠네요. 듣는 사람이 빨리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장점. 이겠죠. 그 외에 글을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렸죠?
네, 두 번째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다고 합니다.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경우 더 간단하고 알아보기 쉽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장점이 나와 있네요. 또한 글의 목적에 맞게 간추릴 수 있으며 두 번째 장점, 중심 문장이 없는 문단이라도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장점까지 나옵니다.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린 예시를 들어보면 주장하는 경우 문제점, 해결 방안, 실정 방법, 기대 효과 등으로 글을 몇 개의 덩어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이 되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그 후 내용 전개에 따른 분류를 사용해서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글의 내용을 간추려 줍니다. 라고 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처음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고 두 번째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의 전개에 따라서는 어떤 글이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서 글을 전개하는 거죠. 이렇게 글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한번 5줄 요약해볼까요? 1번, 들은 내용을 간추리기 위해서는 듣는 목적, 아는 내용이나 경험 등을 떠올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시작! (2번) 내용을 간추려 쓰기 위해서는 우선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중심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활용해야 합니다. 시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4번.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작! (5번)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작! 내용을 간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5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문장보호하고 띄어쓰기를 주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원고지에다가 이 동영상이 끝나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해요. 그 다음에 어휘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핵심,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시작! 핵심, 사물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간추리다. 글 따위에서 중요한 점만을 골라 간략하게 정리하다. 시작! 간추리다. 중요한 점만을 골라 간략하게. 적절하다. 꼭 알맞다. 시작! 전개. 내용을 진전시켜 펴나감. 시작! 덩어리.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 시작! 덩어리. 것을 세는 단위. 여러분, 다 읽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한번 외워볼까요?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한 번 더.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이렇게 빠르게 외울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암기력이 확 늘 수 있어요. 오,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똥양 엄청 열심히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1, 2번 38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풀었어요? 그럼 3, 4번도 우리 40분에 한번 맞춰볼게요. 문제 다 풀었어요, 친구들? 그럼 우리 똥양 다 맞았어요. 최고. 한번 1번부터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1번의 정답은 다음 중 본문의 내용과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왜요? 들은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들은 것 중에서 중요한 낱말을 빼고? 아니죠. 포함하여 메모한다. 2번. 다음 중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핵심만 간추려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뭘까요? 4번입니다. 중심 문장에 얻는 문단이라도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다. 이거는 옳은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봤던 이야기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게 아니라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중 주장하는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경우 나오는 글의 덩어리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1, 2, 3, 4번은 위에 본문에서 다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어휘, 우리 아까 전에 외웠는데 우리 재밌게 외웠잖아요. 그쵸? 선생님만 재밌게 외웠나요, 여러분? 핵심 간추리다 적절하다 전개 덩어리. 여기에서 이렇게 외웠으면 돼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앞에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뜻이 기억이 안 난다 해도 앞에를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어휘를 쓰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내용을 간추리는 거. 우리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도 간추려보고 그 다음에 글의 전개에 따라서 내용도 간추려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나 그 다음에 뭐 소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용을 간추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학교에 가서도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를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핑크 국어니 8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수고했어요. 안녕!